재혼하면 달마다 나오는 남편 몫의 연금 110만 원이 사라진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42회 동안 남편을 위해 아침 5시 반에 일어났던 날들. 마침내 얻은 조용한 자유인데 둘레에서 들려오는 건 혼자는 외롭지 않냐는 말뿐입니다. 만약 그 가벼운 참견이 여러분의 돈과 자유를 모두 빼앗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67살 박영자 씨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재혼 이야기가 찾아왔습니다. 부드러운 웃음을 짓는 남성에게 마음이 흔들렸던 영자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생각지도 못한 5가지 현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자 씨가 고른 답은 재혼도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죠. 첫 번째 이야기.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아침의 기쁨. 가을 아침, 박영자 씨, 67살. 잠을 깨우는 시계가 없는 아침은 남편 김철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일째인 지금도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벌써 9시 반이네. 철수 씨가 있었을 때는 5시 반이면 부엌에 서 있었죠. 국이 식었다느니 달걀말이가 너무 달다느니 매일 아침 점수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부엌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따뜻한 차를 우려냅니다. 지금은 가루를 타 마시든 잎을 우려 마시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마실 수 있어. 이 고요함이 42해 동안 고생한 상이겠지. 혼인하고 42해. 집안일, 아이 키우기, 시어머니 병수발 10회까지 모두 혼자 짊어졌던 날들이었습니다. 철수 씨와의 마지막 몇 해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없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마치 집안에서 남남처럼 지내는 삶이었죠. 그 시절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첫 해에는 빈자리에 마음이 가라앉았지만 2해째부터 그림 편지 교실에 다니고 재미있는 연속극에 빠지면서 어느새 하루하루가 바빠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연금과 자신의 연금을 합쳐 달마다 175만 원. 으스대며 살 수는 없지만 집 빚은 다 갚았습니다. 밥값 30만 원, 빚과 물값 15만 원, 연랑비 8만 원, 오가는 차비 8만 원, 집 수리비와 세금이 15만 원, 집안 용품과 병원비 10만 원, 달마다 드는 생활비는 120만 원 남짓입니다. 남은 50만 원 정도가 좋아하는 배우의 물건을 사거나 동무들과 점심을 먹는 데 쓸 수 있는 온전한 내 돈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새 연속극이 오늘 밤부터 하네? 깊은 밤까지 봐도 늦게까지 안 자냐고 잔소리할 사람이 없으니 작은 자유를 하나씩 세어보며 살아가는 나날. 씻고 나와서 잠옷차림으로 시원한 마실거리를 뜯는 가벼운 마음. 빨래통을 열면 오직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꽃향기만 납니다. 영자 씨는 이 생활에 겨우 참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한 하루하루에 뜻밖의 돌멩이가 날아들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림교실에서 들려온 짝짓기 이야기. 다음 주 화요일 그림교실에서 영자 씨가 가을꽃을 그리고 있을 때 옆에 앉은 미진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자 씨, 내 말 좀 들어봐. 다름이 아니라 참 괜찮은 분이 있어. 최성민 씨라고 72살. 예전에 큰 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다가 5해 전에 부인상을 당하셨대. 잠깐만 미진 씨, 그거 맞선 이야기야? 그렇게 큰 일은 아니야. 그냥 차 한잔 하는 거지. 영자 씨도 벌써 새해가 지났잖아? 혼자는 외롭지 않아? 외롭긴 뭐가 외로워. 매일 바쁜데. 그렇게 말해도 밤에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쩌려고. 쓰러져도 아무도 모른다고. 구급차 부르는 것도 혼자서는 힘들어. 사진이라도 한번 볼래? 참 부드러워 보이는 분이야. 키도 크고 웃는 모습이 따뜻해. 미진 씨가 손전화로 보여준 사진 속 남성은 참 부드러운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눈빛이 참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활을 놓을 생각은 없는데. 참 멋있지? 성민 씨도 말이야, 영자 씨 이야기 듣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 내 이야기를 뭐라고 했는데? 그림도 잘 그리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사는 참 좋은 분이라고. 그랬더니 성민 씨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이야. 아휴, 미진 씨도 참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지. 영자 씨 좋은 점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이야. 딱 한 번만 만나봐. 만나보고 별로면 그만인 거야. 차만 마시는 거야. 그 이상은 맺을 수 없어. 그럼 내가 다 자리 만들 테니 마음 푹 놔.
교실을 나온 뒤 영자 씨는 집으로 걷는 길에 미진 씨의 말을 자꾸 되새겼습니다. 혼자는 외롭다. 그럴까? 틀림없이 깊은 밤 땅이 흔들렸을 때는 무서웠다. 한 해를 넘길 때 크게 청소를 하면 누가 도와줬으면 싶었다. 하지만 그건 외로운 것과는 다르지. 미진 씨의 말에는 좋은 마음 속에 작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혼자는 외롭다. 그 말은 세상이 홀로 사는 나이든 여성에게 붙이는 꼬리표이기도 합니다. 영자 씨는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밤에 혼자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음이 흔들린 그 따뜻한 웃음. 며칠 뒤 영자 씨는 미진 씨의 도움으로 기차역 앞 찻집을 찾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성민 씨는 사진보다 조금 작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최성민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박영자입니다. 저야말로요. 미진 씨한테서 그림을 참 잘 그리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일터에서 물러난 뒤에 뭔가 즐길 거리를 찾고 싶었거든요. 어머, 그러시다면 교실에 구경 한번 오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손재주가 없어서요. 그래도 영자 씨가 가르쳐 주신다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영자 씨는 말을 나누며 세상을 떠난 철수 씨와의 다름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똑바로 눈을 보며 내 말을 들어준다. 철수 씨는 네모난 바보 상자만 쳐다보며 하고 말았는데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철이 바뀔 때가 가장 쓸쓸합니다. 가을이 되면 아내가 해준 밤밥이 생각나고 한 해의 끝과 시작을 혼자 노래잔치를 보면서 지냈거든요. 그 마음 알아요. 저도 새해 첫날 떡국을 끓일 때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역시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니 참 든든하네요. 영자 씨,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에도 차 한 잔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뭐. 고맙습니다.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철수 씨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둘이 밖에서 만나자는 말은커녕 혼인한 날도 잊고 살았죠. 돌아가는 길 성민 씨는 영자 씨의 의자를 살짝 빼주었습니다. 발밑 조심하세요. 턱이 있으니까요. 아, 고맙습니다. 이런 작은 일. 철수 씨는 내가 양손에 짐을 들고 있어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참 다르네. 찻집을 나온 뒤 영자 씨는 두 뺨이 조금 뜨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웃음, 깍듯한 말씨, 의자를 빼주는 얕은 배려. 42해 동안 남편에게 칭찬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영자 씨에게 성민 씨의 부드러운 눈길은 참 낯설고 조금은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심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영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새어나온 병수발의 속마음. 두 번째 만남. 같은 찻집에서 마주 앉은 성민 씨의 입에서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말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핏줄 약이 늘어서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알약이 다른데 혼자 챙기려니 힘이 드네요. 약 챙기는 건 참 중요한데 약달력 같은 건 안 쓰시나요? 쓰긴 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게다가 요즘은 밥해 먹는 것도 귀찮아서 늘 밖에서 산 도시락만 먹으니 역시 따뜻한 집밥이 그립네요. 지난달에는 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참 누워있으니 가라앉긴 했는데 그때 옆에 누군가 있어줬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그 마음 알아요. 저도 새해 첫날 떡국을 끓일 때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역시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니 참 든든하네요. 영자 씨,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에도 차 한 잔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뭐. 고맙습니다.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집밥이 그립다. 약을 챙겨줄 사람, 밤에 옆에 있어줄 사람, 그건 부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한 것뿐이잖아. 영자 씨의 머릿속에 혼인 생활의 기억이 살아납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면 철수 씨는 내 밥은? 하고 물었지. 42해 동안 나는 내내 누군가를 보살피는 사람이었어. 이제야 풀려났는데. 영자 씨 같은 분이 곁에 있어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성민 씨,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만약 제가 짝을 맺고 나서 제가 먼저 쓰러지면 성민 씨는 저를 보살펴 주실 건가요? 매일 밥을 짓고 약을 챙기고 밤에 등을 문질러 주실 수 있나요? 네? 42회 동안 제가 해온 일이에요. 똑같은 것을 성민 씨에게 부탁하면 해주실 건가요? 그거야 할 수 있는 만큼은 그 짧은 말에 영자 씨는 혼인 생활의 모든 것이 꽉 뭉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성에게는 끝없이 바라고 남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예순이 넘어 다시 짝을 찾은 여성들의 참 많은 수가 몇 해 안에 남편의 병수발을 든다는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영자 씨가 42회를 바쳐 얻은 아침, 시계 없이 깨어나는 자유. 그것을 한 번 더 버릴 것인가? 그 물음이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5번째 이야기. 딸이 들이민 연금의 잔인함.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영자 씨는 딸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수진 씨의 입에서 영자 씨가 생각지도 못한 현실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짝을 맺을지 말지 정하기 전에 하나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왜 그렇게 굳은 목소리로 그러니? 유종연금 말이야. 내가 알아봤는데 엄마가 다른 사람과 짝을 맺으면 아버지 몫으로 나오던 연금 전부 다 없어져. 전부? 달마다 110만 원, 한 해로 치면 1320만 원. 서류를 내는 한순간에 받을 권리가 몽땅 사라지는 거야. 잠깐만, 110만 원이면 내 벌이의 절반이 넘어. 맞아. 엄마 이름으로 나오는 돈은 달마다 65만 원 뿐이잖아. 짝을 맺으면 엄마 몫은 그것밖에 안 남아. 65만 원으로 밥값 내고 가스비 내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돈으로는 완전히 그 할아버지한테 기대야 해. 만약 짝을 맺고 잘 안 맞아서 헤어지면 그 연금은 2번 다시 안 돌아와. 110만 원. 그 110만 원이 있으니 좋아하는 이의 공연표도 사고 미줄 씨와 밥도 먹고 손주에게 새해돈도 줄 수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내 돈이 몽땅 사라진다고? 게다가 법적인 서류뿐만이 아니야. 종이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같이 살면서 돈을 합쳤으면 연금이 끊길 수 있어. 종이를 안 내도? 사는 곳이 같거나 생활비를 같이 쓰면 나라에서 부부로 봐서 끊어버려. 그런 건 몰랐네. 모르는 사람이 많아. 종이만 안 내면 괜찮다고 믿는 사람이 참 많거든. 엄마가 맘먹을 일이지만 달마다 나오는 110만 원은 아버지가 회사에서 40해 일한 몫의 큰 부분이야. 아버지가 일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집안일을 다 맡았기 때문이잖아. 그 돈은 엄마가 42년 동안 고생한 값이야. 그러니까 쉽게 놓지 마. 엄마 셈이니까. 달마다 110만 원, 한 해에 1320만 원, 10해면 1억 3200만 원. 그것은 영자 씨가 42해 동안 집안일과 아이 키우기, 병수발을 모두 짊어진 값이기도 했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그 땀방울이 모두 사라졌다니. 영자 씨의 손이 밥상 위에서 가늘게 딸렸습니다. 6번째 이야기. 밥자리에서 보인 재산의 덫. 그로부터 얼마 뒤 성민 씨에게서 아들을 만나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영자 씨는 머뭇거렸지만 얽힐 식구를 아는 곳도 뜻깊다고 여겨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역 앞 밥집. 상에 앉은 성민 씨의 맏아들 동현 씨는 깍듯이 인사를 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이십니까? 아버지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사시는 집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세상을 떠난 남편 이름에서 지금은 제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군요. 실례지만 자녀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놈아 동현아, 처음 뵙는 자리에서 그런 걸 묻는 건 버릇없는 짓이가.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중요한 일이죠. 만약 2분이 합치시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데요? 어머니 위패가 있는 이 집은 어떻게 되냐고요? 똑바로 생각은 하고 계신 겁니까? 영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행복보다 돈이 어디로 갈지가 더 궁금하구나. 하지만 마음은 알아. 내 딸도 똑같이 생각할 테니까. 미안합니다, 영자 씨. 아들놈이...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과 이 집 모두 우리 2 형제의 앞날을 위해 남기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생판 남에게 갈 수도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동현 씨,
그 마음 압니다. 저에게도 자식이 있으니까요. 다만 생판남이라는 말은 조금 슬프게 들리네요. 밥자리는 무거운 공기 속에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자 씨는 창밖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짝을 맺으면 나는 성민 씨 재산의 절반을 물려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반대로 내가 먼저 죽으면 성민 씨가 내 집을 물려받는다. 우리 아이들의 고향집이 모르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예전 혼인 때도 시댁 식구들과 얽혀 그토록 마음고생을 했다. 유산을 나누는 일로 시누이와 몇 달을 다투고 나서야 겨우 내 식구들만의 잔잔한 삶을 되찾았는데 왜 또 새로운 식구를 등에 업어야 하는가? 재우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집안의 돈과 마음을 억지로 묶어버리고 맙니다. 동현 씨의 차가운 눈빛 뒤에 있던 것은 죽은 어머니를 향한 마음과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사실 속에 숨은 무서운 진실. 밥자리가 있고 며칠 뒤 성민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과의 일을 긋고 성민 씨 나름대로 생각한 끝에 내놓은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영자 씨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무서운 구덩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 지난번엔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들놈은 제가 똑바로 타이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동현 씨 마음도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라에 종이를 안 내도 좋습니다. 그냥 같이만 사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영자 씨 연금도 지킬 수 있고 재산 문제도 덜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받들어주면서도 곁에 있어지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길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얼핏 영자 씨를 깊이 생각한 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바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 걸렸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영자 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돈 관리 전문가 은희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류를 안 내면 연금도 지키고 재산 문제도 없다고 하던데요. 영자 씨, 똑바로 말할게요. 서류를 안 내고 같이 살기만 해도 유족 연금은 날라가요. 역시 딸아이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는 곳을 같이 올리거나 돈을 함께 쓴 흔적이 있으면 종이를 안 냈어도 나라에서 짝으로 봐버려요. 같이 안 살아도 돈을 보태주거나 하면 부부로 치는 일도 있어요. 그럼 같이 사는 순간 거의 끝이네. 그리고 여기가 가장 무서운 곳인데 서류를 안 내면 법적으로 재산을 받을 권리가 아예 없어요. 그 말은요. 밥 해주고 씻겨주고 다 해주길 바라면서도 자기가 죽으면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서류를 내면 부인으로서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안 내면 따로 글을 남기지 않는 한 권리가 빵이에요. 몇 년을 보살펴도 법적으로는 생판 남인 채로요. 연금은 잃는데 재산 권리는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 남성들의 참 많은 수가 자기 자식들의 몫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영자 씨, 말씨는 좀 거칠지만 그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우산이 되겠다는 매줌과 같은 거예요. 42회 동안 그렇게 쓰였는데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실 건가요? 은희 씨의 말은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영자 씨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남성이 서류를 피하자는 건 여성에게 짐만 지우고 권리는 놓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다. 성민 씨에게 나쁜 뜻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바탕은 42해의 혼인 생활에서 영자 씨가 겪어온 끝없는 헌신,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8번째 이야기. 42해 애쓴 나를 향한 다짐. 모든 것을 알게 된 영자 씨. 병수발을 들게 될지도 모른다. 110만 원은 사라진다. 돈 문제로 자식들이 다툰다. 서류를 안 내도 연금을 잃고 남는 건 없다. 하지만 성민 씨의 웃음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잘 잤어요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하지만 그건 철수 씨에게도 바랐던 일이잖아. 처음엔 철수 씨도 따뜻했지. 손을 잡고 활동사진도 보러 갔어. 하지만 살림을 합친 지 5해가 지나니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지. 어이 밥 줘. 그게 42회 동안의 대화였지. 영자 씨는 일어나 차가운 냉장고에서 시원한 마실거리 한 캔을 꺼냈습니다. 50살 넘은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좋아하는 으뜸 연예인이 있다지. 달마다 돈을 들여서라도 좋아하는 삶.
혼자 사는 나이든 여성의 삶의 기쁨이 남성보다 10발자국은 더 높다고 은희 씨가 그랬나? 나 외롭지 않았어. 미진 씨가 자꾸 외롭지 않냐고 해서 외롭다고 내 스스로 믿으려 했던 거야. 다음 날 낮, 영자 씨는 성민 씨를 처음 만났던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성민 씨, 차를 함께 나눈 시간은 참 즐거웠습니다. 영자 씨, 하지만 저는 이제 누군가의 부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42해 동안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아침 5시 반에 깨어 시어머니를 열해 모시고 남편을 뒷바라지한 거 후회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저만을 위해 살고 싶어요. 달마다 나오는 110만 원은 저에게 그저 돈이 아닙니다. 남편이 밖에서 맘 편히 일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집안을 온전히 떠받쳤기 때문이니까요. 42회의 땀방울입니다. 그것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참 굳센 분이시군요. 굳센 게 아닙니다. 이제야 저를 아끼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성민 씨는 쓸쓸해 보였지만 영자 씨의 눈을 똑바로 보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씨의 눈에는 옅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42해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말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낸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 혼자라도 외롭지 않은 삶. 몇 주 뒤 화요일, 늘 가던 그림편지 교실에서 영자 씨와 미진 씨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다짐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영자 씨, 성민 씨 일은 다 거절했다면서. 응, 미안해. 애써 소개해줬는데. 미안할 게 뭐 있어. 숨김없이 말하면 내가 더 미안해야 해. 응? 영자 씨가 참 부러웠어. 우리 집 양반은 곁에 있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잔소리뿐이잖아. 영자 씨처럼 자기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참 눈부셨거든. 짝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건 영자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서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영자 씨를 보면서 내 모습이 참 초라해져서 그랬던 걸지도 몰라. 미안해. 영자 씨, 이번 일요일에 같이 점심 먹을래? 어머, 그림 편지 이야기 더 많이 하자. 그래, 가자. 그날 늦은 오후, 영자 씨는 은희 씨에게 고맙다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 씨 덕분에 눈을 떴어요. 고마워요. 영자 씨, 하나만 꼭 일러두고 싶었어요. 짝을 맺지 않는 게 스스로 고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랍니다. 네. 요즘은 밥동무, 차동무로 지내는 일도 참 많아요. 서류도 안 내고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어려울 때 돕는 거죠. 여성의 열의 넷은 서류 없는 만남을, 셋은 따로따로 살면서 오가는 만남을 좋게 본다는 글도 있어요. 그런 모습도 있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급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거랍니다. 다급할 때 연락할 사람. 서류를 안 내도 같이 살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 한 통에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그게 짝이 아니어도 딸이어도 동무여도 괜찮습니다. 그렇구나. 혼자 조용히 떠나는 게 무서워서 누군가를 만나야 하나 했는데 지키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네요. 그럼요. 중요한 건 종이가 아니라 이어져 있는 마음이랍니다. 전화를 끊은 뒤 영자 씨는 딸 수진 씨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잘 부탁한다.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꼭 전화해. 엄마가 몸 튼튼하게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게 내 제일 큰 기쁨이니까. 영자 씨는 선전화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는 외로운 게 아니다. 스스로 고른 자유다. 잠옷을 입고 뒹굴거리는 호사스러운 일요일. 좋아하는 가수의 새 연속극에 가슴 설레는 밤. 마음 맞는 동무들과의 웃음. 딸과 손주의 따뜻한 전화소리.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든든함. 짝을 맞이하지 않아도 영자 씨의 하루하루는 가득 찼습니다. 혼자인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42회 동안 남을 위해 이어온 영자 씨가 67살에 마침내 찾은 답. 그것은 누군가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나 자신이 서 있는 참으로 잔잔하고 거침없는 삶이었습니다. 재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는 쓸쓸하니까, 세상의 눈길이 쓰이니까 하는 까닭만으로 꼭 정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42해 동안 새벽을 열며 마침내 얻어낸 자유. 110만 원의 연금은 낡고 긴 혼인 생활을 받쳐준 삶의 혼잔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잣대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것. 혼자라도 따뜻한 끈 안에서 잔잔하게 살아가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앞날에 혼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가. 새 짝을 만나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 나. 혼자인 채로 나만의 걸음으로 살고 싶다. 다. 지금은 그려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 글씨 하나만 남겨주셔도 좋으니 아래에 꼭 글을 남겨주세요.